쿠팡은 2020년 온라인 쇼핑 1위로 올라섭니다. 이후 점유율을 높일수록 갑질, 독점 논란이 커졌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계 최대인 과징금 1,600억 원을 부과합니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제품을 우대했다는 소비자 기만 혐의였습니다.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소비자 기만이 문제된 건 미국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민사 벌칙금 1조 4천억여 원을 부과합니다. 소비자 합의금까지 감안하면 부담액은 총 3조 5천억 원. 매출 격차를 감안해도 국내의 과징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면 과징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최대 6%에서 최대 20%로 3배 이상 올립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상한액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입니다. 각종 갑질에 대한 과징금도 함께 올립니다. 원청이 하청에 갑질을 하면 최대 50억 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등의 권한을 남용해도 50억 원,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는 최대 100억 원까지 높입니다. 현재 관련 매출의 기준의 과징금액 산정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과징금 상한액은 공정거래법 등 각 법률에서 정합니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곳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CFS입니다. 전국 물류센터와 창고를 운영하는 핵심 자회사입니다. 국세청은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CFS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직원 150여 명이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여기에 탈세 관련 자료 있습니까? 주목할 부분은 조사 부서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뿐 아니라 국제거래조사국도 함께 투입됐습니다. 국내 영업뿐 아니라 역외거래, 즉 미국 본사와의 자금 거래도 조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쿠팡의 지배구조를 보면 미국의 쿠팡 INC가 한국의 주식회사 쿠팡을 100% 지배하고 쿠팡이 다시 CFS를 100% 지배하는 구조. 재무적으로 사실상 한 몸인 만큼 국세청은 CFS의 이익이 위로 공유되는 세법상 이익 분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FS의 탈세 혐의가 최상단 쿠팡 INC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김범석 대표를 겨냥한 세무조사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 결정자는 김범입니까? He is the chairman of Coupang Inc., the United States company. 민주당은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범부처 TF 조사에 경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쿠팡의 보고서입니다.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며 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합니다. 규제 당국으로부터 금전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일로 회사 운영이 중대하게 중단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은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면 나흘 안에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한국 고객들의 대규모 유출을 공지한 뒤 2주가 넘어서야 첫 공시를 했습니다. 청문회 직전에야 신고한 이유가 뭐냐는 추궁이 이어졌지만 로저스 대표는 보고 의무가 있어 공시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level of sensitivity of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there was no requirement under U.S. law to make an SEC filing. 사실상 이번 사태를 중대하지 않은 일로 보지만 미국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과징금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We've received from our U.S. Law firms that the data at issue here would not result in a violation of U.S. privacy law. 전 국민 3명 중 2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쿠팡 보안 책임자 역시 흔히 겪는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These sort of demonstrations can be made with all major e-commerce companies, Coupang, Naver. 미 공시에서는 한국 규제 당국의 조사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쿠팡. 하지만 실제 외국인 책임자들의 답변은 김범석 방패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3%입니다. 쿠팡 사태 이후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제재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로 되어 있고요. 또 시행령단에 내려가서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거군요.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까지 높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엔 최대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한을 높였습니다. 고의 반복적이거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징벌적 과징금입니다.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이번 쿠팡 사태에 직접 적용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야가 법적 안정성 등을 우려해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체 소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대법원 검토 의견을 받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쿠팡 김범석 의장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이틀째 업무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고에서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경우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단체 소송 요건에 빠진 손해배상을 추가하자는 건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3,400 몇십만 명이라더라. 그 사람들이 다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소송 안 하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이 대통령은 또 경제 제재가 약해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처벌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반해도 본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과징금 기준 상향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반복 중대 위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죠. 법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로 되어 있고요. 또 시행령단에 내려가서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종합편성 채널의 편향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